핵심은 대표 리스크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총선 얘기 이제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총선이 90일 앞으로 딱 다가왔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돌직구쇼 총선 알림 소리 지금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알림 설정 안 해도 그냥 들려드립니다. 알림 서비스예요. 두 가지 알림이에요. 첫 번째 알림은 뭘까요? 첫 번째 알림, 시리즈로 잇따른 이해찬 대표의 설화에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 예비 후보들은 조마조마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 또다시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오늘 가장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논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번에 논란이 되는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 돼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그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그 꿈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도 들었는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의지가 약하다라고 이해찬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물론 이 대표는 심리학자에게 들은 발언을 인용한 것뿐이다. 장애인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바로 사과하긴 했지만 귀를 의심하게 한 대목이었습니다. 과연 선천적으로 장애를 태어난 분들이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가 약한 분들인가? 장애인을 폄하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일단 심리학자에게 바로 물어볼게요. 자, 팩트체크인데 최초원 박사님 심리학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심리학자 중에 이해찬 대표가 방금 심리학자는 들었다고 하셨으니까 선천적 장애인들은 의지가 약하다라고 말한 심리학자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없고 저도 얘기를 안 했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이해찬 대표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또 그 정신장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실수를 또 하셨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실언, 착오행위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의 무의식을 분석하려면 꿈, 노이로제, 신경증, 그 다음에 실수, 실언 행위를 분석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과연 이제 그 무의식 속에 무엇이 있을까? 거기까지 이제 정신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건 부담스러운 거고. 네. 제가 보니까 이제 대표로서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덕담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인용을 이제 적당히 못한 거고. 예. 예전에 전유성 그 개그맨인 전유성 씨가 자기 얘기의 설득력을 더 갖기 위해서는 내가 개그 소재 이걸 짰는데 AFKM 보니까 정말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근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전유성 씨는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AFKN이나 NHK에서 봤다고, 일본어를 봤다고 하면서 얘기하면 심리학자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하면 사람들은 더 근거를 갖고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차가 있는 거죠.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분 중에도 탄력성이든 회복 능력이 뛰어나거나 꿈이 있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또 중도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도 좌절해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런 것은 어떤 선천과 중도를 떠나서 개인차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두루뭉술 집단화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저 조금만 제가 덧붙일게요. 선천적 장애인, 후천적 장애인 전 이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에 넘어서서 장애인과 장애가 없는 사람도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장애는 아니라고 의지가 다 있어요. 더 그러니까 이거를 장애인이니까 어떻다. 장애인 안에서 선천적 이거 자체의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돼서 나온 말인 것이지 저걸 누구의 말을 인용한다고 하는데 인용을 해도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니까 인용해서라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사고방식이 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시면 앞으로 저런 실수는 없으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불쾌하게 장애인이라 불쾌하고 이런 일도 아니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듣기는 조금 좀 불편한 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 반복되면서 이게 그냥 단순 말실수인지 아니면 대표의 평소 생각과 사상이 이런 것인지 의심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지난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그 한심한 사람들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이 발언에서는 두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장애인들은 한심하다. 정정하긴 했지만 이해찬 대표가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고 정치권에서도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이른바 정신장애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비하하고 폄하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두 가지 점에서 이해찬 대표가 잘못을 한 겁니다. 그때도 사과했는데 이번에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라는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뭔가 이래도 되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영주 의원님.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졌다. 즉, 후기 산업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변화, 소수자에 대한 배려, 장애인에 대한 배려, 성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말하자면 기성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대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해찬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지능적이고 현명하고 기획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편인데, 솔직히 그런 면인데, 실제로 본인은 어쨌든 최영 교수가 말하자면 후천성 장애인으로서 더 의지가 강하다는 걸 강조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장애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을 이제 그렇게 아까 우리 최 박사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히려 더 국가를 심하게 당하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재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해찬 대표의 이딴 구설도 오늘 다시 다 소환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과 지난 9일에 이해찬 대표가 했던 발언, 논란이 됐던 발언들입니다. 함께 보시죠. 2018년 12월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라고 발언했어요. 여성을 마치 일종의 선호와 비선호의 기호의 대상, 물건처럼 얘기를 해서 여성단체들이 그때 당시 강한 반발을 했었고, 이해찬 대표 결국 사과했습니다. 한국 여성 아니면 괜찮다라는 거냐 라고 그때 당시 여성 인권단체들도 반발을 한 바 있고요. 여성 자체를 선호의 대상, 기호 품목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탄이 쏟아진 바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9일 이른바 여성들의 경력단절 이야기를 하면서 저 때는 좀 말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친근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딸도 경력단절 기간이 있었는데 열심히 뭘 안 한다. 그런데 홍정민 박사는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마치 뭔가를 열심히 안 하고 게을러서 경력이 단절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 양 아빠의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그런 논란이 또 이른바 있었어요. 한국당에서는,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이 대표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삐뚤어지다 못해 부러진 인식, 뼛속까지 장애인 비하가 몸에 배인 것이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사퇴하고 정계 떠나라. 새로운 보수당은요, 말실수가 잦은 것은 기저에 천박한 인식과 여당 대표로서의 무책임함, 나태함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과거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말실수 때문에 특히 정동영 전 대표가 노인 비하 발언에서 그때 선거판 확 돌아간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진짜 수십만 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날 노인들은 선거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이 발언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정치인 망언 중에 1, 2위를 다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가 90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대표의 이와 같은 실언, 이른바 CEO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과연 정치인들이 누굽니까? 인권과 관련되는 마이너 아닙니까? 아까도 지금 좀 전에 이제 인권위원회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반려견에 대한 어떤 인권,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 여당에서 오히려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애인지 감수성, 좋은 표현 김영주 의원께서 주신 것 같아요. 짧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기관장이나 정치인들이 써갖고 와서 연설문하면 시체말로 꼰대 스타일이다, 좀 깝깝하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준비해온 그 원고를 미리 검토해서 한 다음에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냥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정도만 하고 눈으로 말해야지, 말이 많아지면 저런 설화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좋은 지적.